보시면 지금 우도기의 마크를 비사카뿐만이 아니라 바란까지도 아예 버린 상태죠. 이게 다 이런 계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손흥민도 그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졌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우도기를 본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파고드는 사르를 노린 패스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특히 손흥민의 활약이 정말 굉장했어요.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역습에서의 움직임도 그랬지만 볼을 가진 상태에서의 개인 돌파나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 등에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만 봐도 기대 도움 수치 0.38에다가 키패스가 팀 내 최다인 4회, 빅찬스 창출 1회, 이런 점들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건 특히 상대인 맨유의 구성과 함께 보면 더욱 놀라운데 손흥민을 상대하게 될 오른쪽의 수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딱 봐도 손흥민과 마주칠 일이 많은 건 풀백인 완비사카죠. 이 선수는 맨유에 오기 전부터 태클 하나만은 기가 막힌 선수였습니다. 맨유에서도 공격력이 아쉬워서 그렇지 이 장점만큼은 쭉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를 어떻게 회피했다고 치더라도 바로 그 뒤에는 라파엘 바란이 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만 4회를 기록하고 다른 트로피들도 수도 없이 따냈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이 쟁쟁한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오히려 우위를 점하더군요. 먼저 역습 상황에서 바란과 대결을 펼쳤던 장면부터 보죠. 지금은 카세미로가 볼을 잡고 있는데요. 맨유가 공격 중이기 때문에 풀백인 완비사카도 최전방까지 가담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술적 마크맨인 손흥민도 완전히 아래까지 내려온 건데 여기에서 카세미로의 패스가 비수마한테 딱 하고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역습을 할 차례가 된 거죠. 이걸 보자마자 메디슨과 손흥민이 바로 파바박 앞으로 튀어갔는데요. 이러니까 일단 카세미로가 둘 중에 누구를 잡아야 할지 약간 헤매더군요. 공격을 하느라 맨유의 무게중심이 죄다 앞으로 쏠렸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을 저지할 숫자 자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카세미로가 둘 중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따라가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비수마는 측면에 벌린 손흥민한테 볼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여기를 담당하는 비사카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카세미로가 여기 커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뒤에 있는 바란이 벌려서 잡아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엔 잡히지 않지만 저 끝에 다행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기 때문에 바란이 손흥민을 1대1로 잡아주기만 한다면 수비 자체는 가능한 그림이었는데요. 바란 자체도 워낙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앞을 잡는 것에까진 성공했어요. 게다가 측면 가까이로 밀어내기까지 했죠. 비록 중앙에서 메디슨과 히샬리송이 리산드로를 2대1로 몰아붙이는 매우 위험한 그림이긴 했지만 이들이 아직은 손흥민이 바로 볼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손흥민을 이렇게 측면 가까이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것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어설프게 찌르는 것은 이미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바란한테 막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손흥민이 앞을 잡고 있는 바란을 그냥 드리블로 뚫어버렸습니다. 맨유한테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러면 아까부터 중앙에서 침투하는 메디슨과 히샬리송한테 볼이 투입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고 가뜩이나 숫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손흥민한테까지 추가적인 수비가 붙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승을 밥 먹듯이 하던 최고의 센터백이 상대였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뚫은 건 솔직히 좀 충격적이더군요. 다만 여기에서 손흥민이 메디슨한테 볼을 넘기진 못했는데 이거는 바란이 제껴지는 와중에도 뒤에서 손흥민의 어깨를 잡아 끌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볼 소유권이 온전하게 손흥민한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손흥민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멈추고서 어필을 했다면 프리킥을 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란이 이런 액션을 취한 이유는 명확한데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됐기 때문에 반칙이 되더라도 일단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림을 보면 충분히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디슨한테 넘기지는 못했지만 중앙에서 한 발 늦게 들어오는 사르한테 이걸 넘기는 식으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간 쿨루셰베 슈팅이 막히면서 공격이 끝이 나버렸지만 손흥민이 바란을 제껴내면서 만든 공격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비사카와의 대결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일단 메디슨이 뒤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걸 우도기한테 넘겨주더군요. 메디슨의 활약 덕분에 맨유는 확실한 수비 대응과 숫자를 갖추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은 완비사카였습니다.
원래 마크맨인 손흥민에 더해서 우도기까지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추가되는 그림이 됐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흥민을 포기하고 우도기를 잡는 걸 선택했어요. 측면보다 중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덕분에 볼을 넘겨받은 손흥민한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도기가 바란과 비사카 사이에 여기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는데요. 원래라면은 손흥민이 비사카를 끌어들인 다음에 우도기한테 다시 넘기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야 되지만 비사카가 충분하게 끌려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여기에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경우에 손흥민이 취할 수 있는 패턴은 직접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도기가 비사카를 끌어당기는 미끼가 되고 손흥민이 그 틈새를 이용하는 셈이 되겠죠. 다만 이거를 보고서 비사카가 대응을 바꿔버립니다. 딱 보니까 우도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직접 중앙으로 들어오겠구만.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중앙으로 다리를 뻗은 건데요. 비사카가 이렇게 방향을 튼 걸 보자마자 손흥민이 이렇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와서 다시 우도기한테 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방금 우도기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주더라도 오프사이드에 걸리거든요. 보시면 지금 우도기의 마크를 비사카뿐만이 아니라 바란까지도 아예 버린 상태죠. 이게 다 이런 계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손흥민도 그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줬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우도기를 본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파고드는 사르를 노린 패스였기 때문이죠. 우도기는 뒤에서 무슨 콜이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오프사이드에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볼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도기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르가 이 볼을 받는 것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놀라운 건 측면에서 손흥민이 이걸 모두 보고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루트로 이걸 이렇게 투입했다는 거죠. 완비사카와의 눈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이어서 손흥민의 시야와 패스 투입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 외에도 손흥민은 상대의 측면 자원들을 모조리 자기 쪽으로 집중시킨 다음에 자신을 대신해 측면 뒤를 파고드는 메디슨 등에게 넘겨주면서 전개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심지어 직접 두 명의 수비가 앞을 가로막는 와중에도 이걸 개인 능력으로 뚫어내고서 슈팅까지도 가져가는 식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슈팅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는 대단했죠. 더불어 후방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에선 필요할 때 이렇게 아랫지역까지 내려와서 토트넘이 한 차례 측면으로 볼을 빼낼 수 있는 옵션으로도 활약했어요. 이럴 때마다 비사카가 강하게 붙으면서 따라왔지만 볼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간수하면서 소유권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적으로 봐도 참 다룰 게 많은 경기였지만 그 중에서 손흥민의 활약상만 따로 놓고 봐도 정말 볼 게 많은 경기였어요. 솔직히 전반 한 20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진짜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토트넘 팬분들이시라면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